예,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집중 진단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략 세우도록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지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롬 파월의 얼굴을 오랜만에 봅니다. 현안이 오직 많아가지고요. 이번 FOMC 올해 마지막 회의였는데요. 내용이나 의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11월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매입 기간은 조금 늘리겠다.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거를 저는 이제 어제까지는 이 FOMC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연준에서 주는 가이던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선을 딱 정해 놓는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금리 올릴 거예요. 이런 가이던스를 좀 강력하게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 FOMC에서 파월 기자회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는 약간 사실 걱정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이 조금 있었고 사실 연준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금리 못 내리니까 채권을 조금 더 사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채권을 더 산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국채 800억 달러, 그다음에 모기지 400억 달러 이거 유지하겠다. 대신에 좀 더 긴 기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정상 궤도에 충분히 올라선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는 2%인데 2%도 딱 2% 되면 우리가 채권 매입 그만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2%를 일정 기간 동안 완만하게 웃돌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제 좋은 상상도 할 수 있고 나쁜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장이 바로 쏟아지지는 않았고요. 실업률도 연준 위원들이 봤을 때 완전 고용이 도달했을 경우에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잘 피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채권 매입 양의 확대나 아니면 예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단기물이 아닌 장기물, 만기를 조금 늘리는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파월도 조금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도 바뀌고 재무장관도 바뀌고 하는데 보조를 너무 빨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월이 금리 내리고 채권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채권 엄청 많이 발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가버리면 재정 정책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그냥 제 상상력으로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기존의 11월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이제 옐런이 재무장관을 곧 취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옐런과 합을 맞추면서 부양책이 얼마 통과되면 채권 얼마큼 우리가 사줄게요. 완화적으로 할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원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어제 미국 시장이 FOMC 이후에는 확 쏟아졌다가 파월이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좀 반등을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에서 이제 FOMC에서도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2분기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도 4%에서 4.2%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거 버블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파월의 대답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 금리 상황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당하다. 그런데 지금 파월은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앞으로 한 2022년 동안 2023년 동안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FOMC나 이런 걸로 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채권을 더 안 샀다든가 만기를 연장 안 했다는 이런 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준이나 제롬 파월이 소위 뭐 야구로 비교하면 4번 타자가 아니니까요. 네, 이제 재정 정책 쪽에 관심이 가 있는 상황이고 굳이 비교한다면 한 6번 타자 그냥 이제 안타 쳐주면 좋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뭘 크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상황 좋아진다는 얘기에 긍정적이었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게임주들이 넥슨이 시총 30조 원을 넘었네요. 넥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요. 국내는 이제 넥슨 GT라고 상장되어 있는데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이 이제 메인이죠. 우리 NC소프트가 지금 대장주인데 시총이 19조 원인데 넥슨이 일본에서 30조 원 넘었으니까 대단합니다. 국내 게임주들 판호 발급 이후에 기대는 있었는데 뭐 보면 가는 것들은 또 가고요. 어제 웹진이 강했던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퍼너비스 같은 경우, 예, 퍼너비스 같은 경우 이제 강했고 그랬는데요. 게임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올해 가장 그 화두였던 업종이 BBIG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상승률이 떨어졌던 게 게임주였어요. 뭐 바이오나 배터리는 굉장히 좋고. 제일 뒤에 있어서 그런 네. 건데요. BBIG. 예. 아 그런가요? 예. 순서를 보면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저 주황색 점이 찍혀 있는 주황색 선이 이제 게임주의 움직임인데 가장 좀 둔했습니다. 가장 좀 둔했었고 초반에 뭐 NC소프트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했었지만 그 이후에 약간 많이 좀 식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기대를 하는 게 파노에 대한 기대감. 뜬금없이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 중국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만에 가장 첫 파노 발급하는데 그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파노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야 이제 뭐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뭐 오래 가진 못했고요. 뭐 분석을 해보면 많은 게임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게임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사드 규제를 받기 전에는 사드 때문에 우리가 파노를 전혀 발급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전에는 중국 업체들이 우리 게임 개발 업체들에게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게임 개발 기술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3년, 4년 동안 이게 또 봉쇄를 해놓고 자기네들 키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 뭐 어떤 혹자들은 중국 기술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러면 파노가 열린다라고 한들 모든 게임들이 다 좋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요. 네.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1등 하지 못하면 뭐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간다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게임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게임주를 볼 때는 저는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신작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보셔야 되고요. 역시 대표주죠. NC소프트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리니지2M이 대만 진출을 합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IP가 거의 뭐 확실하니까 뭐 출시하면 잘 되고 어디 뭐 하면 잘 되니까 그래도 뭐 쪽박은 안 찰 가능성이 높고 또 1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뭐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시장에서 돈을 꽤 잘 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작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2020년도에 좀 탄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갔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신작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S21 21을 내년 1월에 공개하는 거. 보통은 이제 봄, 가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평상시보다 조금 빨리 공개를 한다는 건데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백 이런 것 때문에 좀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확실히 좀 승계를 잡겠다는 뭐 이유일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화웨이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인도 시장에서 이제 뭐 거의 중국 업체들은 퇴출 분위기. 네. 얼마 전에 뭐 세제 혜택을 인도 정부에서 삼성전자 쪽에 세제 혜택을 준다 뭐 그런 뉴스들도 많이 이제 접했는데
이렇게 되면 화웨이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3분기 IM 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게 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좀 빠르게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쟁력도 좀 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스펙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S펜 확대를 한다. 그래서 S펜을 뭐 갤럭시 S에 이게 이제 보통 노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펜이. 그래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노트가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는 노트를 없애는 건 아니다. 네. 이제 펜이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편리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펜을 추가해서 좀 많이 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이 칩, 이제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에서 개발한 이제 스마트폰 칩이거든요. 네. 기존엔 퀄컴의 칩을 썼습니다. 퀄컴의 칩을 쓰다가 이번에 S21은 국내 모델은 삼성에서 개발한 엑시노스를 쓰겠다는 거군요.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퀄컴께 훨씬 더 낫다. 그 전에도 이제 엑시노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발열이나 기술을 못 따라간 거예요. 예. 퀄컴 걸 못 따라가서 이제 삼성이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뭐 디램이나 낸드처럼 세계 1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외 쪽은 퀄컴 거 쓰고 국내 거는 이제 자사의 제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좀 중요하고요. 갤럭시 S 모델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를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판매가 잘 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고, 근데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실적에서 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이나 이런 거 잘해서 판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관련돼서 어떤 업계들이 좋을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각광을 받는 시기는 뭐 이렇게 좀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그렇게 막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엄청난 뭐 수혜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G 폰으로 전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갤럭시 S20부터 울트라 모델이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줌이 100배까지 당겨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렌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뭐 애플도 내년에 30% 그 생산을 증대시키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플이 내년에 만드는 폰이 아마 5G 폰이 주도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는 대부분이 5G 폰. 그러면 5G에 들어가는 통신 부품, 5G 폰에 들어가는 통신 부품 업체들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처음 채택한 이제 폴디드 카메라 100배 줌 되는 울트라에, 이게 아마 삼성이 처음 채택하고 나면 다른 데도 채택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업체 뭐 오트론텍이라든지 자화전자 뭐 이런 쪽들도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능이면 옛날에 아마 이만한 망원 렌즈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스마트폰에 이제 다 들어오는 저희 생각. 학교 다닐 땐 엄마 백통, 아빠 백통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포 같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 들고 다녔는데. 그러게요. 갤럭시 S20도 그렇게 흥행했나 싶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폴더블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가지고 다니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IM 부분 실적은 또 괜찮아요. 아마 해외 쪽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중저가 폰을 잘 예. 파니까 화웨이랑 경쟁은 중저가 폰이지. 그러니까요. 네. 플래그십은 애플에 이제 거의 완전히 뺏겼다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글로벌 시장을. 그래서 네. 중국이나 중저가 폰이 좀 잘 되는 걸 노려야 어쨌든 될 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골고루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네, 시간상 전략으로 좀 가겠습니다. 12월에 이제 중순 지나가면서 조금 쉴 자리다, 쉬어가는 듯 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어제 다시 최고치를 갔고요.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듯도 하고, 사실 조금 헷갈리는 남은 한 열흘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략하고요. 관심 섹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쉬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쉬어간다라는 게 주가의 가격 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기간 조정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11월부터 6주 동안, 그러니까 22%가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이 거의 6조, 7조를 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주식을 가장 많이 산 외국계 자금은 유럽계 자금입니다. 영국계 자금. 물론 이제 미국계 자금도 한 1조 정도 들어왔는데 6조 중에 1조 들어왔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대부분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뭐 이런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유럽계 자금은 시장에서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뭐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워낙 그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 자금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2월 6일, 7일부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매도로 전환됐고 금액 자체도 그렇게 적지 않은 규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서 다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성격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조정 받으면 분할해서 매수하셔야죠.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동안에 개선되는 경기 민감주. 근데 개선되는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것들을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를 비중을 좀 뭐 12월 달에 배당 개인들이 뭐 피해서 판다? 그럼 그런 것들은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도. 예를 들면 반도체보다는 소부장 쪽, 그렇죠. 또 이제 IT보다 IT 부품 쪽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7만 원이 넘어왔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비중을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은. 그러면 내년도에 좋을 거는 올해 안 오른 게 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올해 막 20배 오른 종목들이 내년에도 20배 간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이익은 개선되지만 내년에 좀 올해 별로 좀 안 좋았었던 업종들이 뭐냐 보면 IT 부품입니다. 반도체, 뭐 가전 이런 쪽에. LG전자가 저렇게 오르는데 가전 부품? 뭐 어제 뭐 덕산하이메탈 이런 거 급등하는 거 보면 디스플레이 가격이 올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종들은 뭐 1년 동안 횡보를 했다? 그럼 내년에 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컨텐츠도 뭐 넷플릭스가 이렇게 좋네 뭐네 하고 뭐 넷플릭스랑 계약하고 디즈니 플러스랑 앞으로 계약할 건데 이러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랐거든요. 그럼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면 주가는 한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뭐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 뭐 만도 이런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실적이 개선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IT 부품, 컨텐츠, 자동차와 관련된 뭐 중소형주 종목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간밤에 있었던 이제 FOMC 중심으로 시장 집중 분석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